부산국제시장 골목길은 늘 시끄럽습니다.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좁은 골목을 누비는 손수레 바퀴 소리, 그리고 삶의 온기가 뒤섞인 곰탕 냄새까지. 이곳에서 30년째 곰탕집을 운영하는 미선에게 이 소음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똑, 똑똑.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난 밤 11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선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약했으니까요. 마치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미선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 할인이었습니다. 아니, 할인이었던 무언가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와 빗물로 범벅이었고 만삭의 배를 감싼 원피스는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할인아, 미선이 달려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할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9개월 된 아기를 품은 몸이 이렇게 차갑다니. 미선은 딸을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할인을 식탁 의자에 앉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웃을게요. 때리지 마세요. 할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기계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반사작용처럼. 미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맞아왔기에 웃는 것이 방어 본능이 되어버린 걸까요? 손이 올라오면 주먹을 막는 게 아니라 웃음을 짓는다니. 그게 덜 맞는 방법이라고 몸이 학습해버린 겁니다. 할인아, 엄마야. 여기는 우리 가게야. 미선은 딸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습니다. 미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딸의 체온이었으니까요.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상처를 확인하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팔뚝 등 허벅지, 멍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멍 위에 새 멍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곰탕 한 그릇 먹자. 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곰탕을 데웠습니다. 30년간 이 국물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렸지만 오늘처럼 간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딸의 체온을, 딸의 숨을, 딸의 생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할인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긴. 네가 왜 미안해. 폐를 끼쳐서요. 전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할인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이요.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때렸어요. 미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도윤, 할인의 남편. 미선도 결혼식 날 본 사람입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공손한 말투의 청년. 유세장에서 찍은 사진 속 그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웨딩업계 종사자답게 완벽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만삭의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할인아, 일단 병원부터 가자. 네 몸이랑 아기부터 확인해야 해. 싫어요. 병원 가면 그 사람이 찾을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국제시장의 골목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곰탕 집안 작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딸을 지켜야 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 천사 같은 가면을 쓴 남자를 어떻게 심판해야 하지? 빗소리만이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곰탕과 따뜻한 물, 그리고 안전하다는 감각이 딸을 잠들게 했습니다. 미선은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의 할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는 빛나는 눈빛과 환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깨진 인형처럼 조각난 표정만 남았습니다. 미선은 가게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철제 금고가 벽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과거를 깨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 가죽 수첩 한 권과 오래된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국회의원 3선, 약점 혼외자 2명, 박, 재벌 2세, 계열사 부회장, 약점 횡령 증거 보유, 이, 검사장 출신, 현 변호사, 약점 뇌물수수 녹취, 그 아래로 수백 개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권력 구조를 관통하는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점, 돈줄, 인맥망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버폭스. 그것이 미선의 과거 이름이었습니다. 조정자. 정치권과 재계를 연결하는 비공식 중개인. 미선은 20대 후반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식당 주인이었지만 뒤에서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미선을 찾았습니다. 미선은 그들을 연결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이 수첩 하나를 제외하고는 30년 전 할인이 태어나던 날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다고, 딸을 평범하게 키우겠다고. 그래서 모든 연결을 끊고 이 수첩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꺼낸 겁니다. 엄마. 뒤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재빨리 수첩을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인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 장부야. 별거 아니야. 할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그 사람한테 뭐 하려는 거 아니죠?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도윤이는 그냥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하면 괜찮아요. 제가 더 조심하면. 할인아. 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나서면. 도윤이 아빠가 변호사예요. 큰 로펌에서 일하고 인맥도 많고 가게도 엎을 수 있어요. 엄마 인생도 망가질 수 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이미 네 인생이 망가졌어. 그리고 내 인생은 네가 안전할 때만 의미가 있어. 엄마, 가서 자. 내일 병원 갈 거야. 거기서 상처 기록하고 진단서 받을 거야.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폴더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켰습니다. 오래된 기계였지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새벽 4시. 전화를 걸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 하지만 즉시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실버폭스야. 상대방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로? 김희원. 자네 셋째 아들 말이야. 일본에서 학교 다니는. 조용히 들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질문 없이 즉시. 무슨 일입니까? 내일 오전 9시까지 서울가정법원 판사 명단 전부 담당 재판부별로 정리해서 보내. 이혼 소송 담당하는 판사들 위주로. 그건. 그리고 변호사 1명 필요해. 가정법에 능하고 입 무거운 사람. 3시간 안에 연락처 보내. 김희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선은 기다렸습니다. 30년 전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권력자들은 선택지가 없을 때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김희원. 예. 이도윤이라는 이름 기억해둬. 웨딩 플래너, 부산 출신.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전부 수집해. 인맥, 거래처, 재산, 뒷조사 전부.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저녁까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5개의 이름에 표시를 했습니다. 법조계 2, 언론계 1, 금융권 2. 필요한 톱니바퀴들이었습니다. 2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새벽 5시가 되자 모든 전화가 끝났습니다. 미선은 수첩에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이도윤. 숨 쉬는 것 빼고 다 끊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였습니다. 30년 동안 닦아온 기술을 다시 꺼내는 것. 복수가 아니라 제거. 시스템을 이용한 완벽한 해체. 미선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밖에서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제시장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윤의 마지막 하루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인의 진단서에는 다발성 타박상, 안화, 골절 의심, 임신 34주 조기 진통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 저 도윤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선은 침묵했습니다. 할인이가 거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내일 오후 3시 저희 웨딩홀로 오세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5시간의 여정.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지만 미선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웨딩홀. 화려한 대리석 로비, 샹들리에, 그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 이곳이 도윤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경호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안내했습니다. 도윤의 매니저였습니다. 미선을 바라보는 눈빛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값싼 점퍼와 운동화를 입은 시골 여자.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셨네요. 내 딸 어디 있어? 부산에 계시죠. 어머님 가게에. 도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할인이가 좀 예민해졌어요. 임신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저는 그냥 부부 싸움 좀 한 거예요. 딸 얼굴 봤어?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좀 손이 나갔는데.
미선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의 말이 끊겼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보세요? 무섭게. 냄새가 나네. 옆에 있던 경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여기 고급 웨딩홀인데요. 좀, 냄새 좀 어떻게 안 되세요? 미선은 경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곰탕 냄새 말하는 거냐? 뭐, 그것도 있고. 암튼 여기는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경호가 팔짱을 꼈습니다. 도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웃고 있었습니다. 경호야, 그만해. 장모님이시잖아. 형식적인 제지였습니다. 실제로는 허락이었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보고도 그 말할 수 있어? 도윤이 진단서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할인이 정신 상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지는 달아주는 자가 있고 때는 자가 있다. 뭐라고요? 네가 지금 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나가세요. 여기 있을 자리 아니에요.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경호가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선이 먼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경호가 순간 주춤했습니다. 미선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로비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고급 양복, 반짝이는 구두. 도윤의 아버지 재호였습니다. 장모님이시군요. 재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됐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나도 바빠요. 재호는 미선의 팔을 잡고 구석 라운지로 끌고 갔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미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재호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이거 들고 부산 가세요. 할인이도 데려가시고. 미선은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랑 손주는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산에서 곰탕이나 팔던 사람이. 재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변호사도 많고 판사도 아는 사람 많아요. 법정 가면 어머님이 질 거예요. 미선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재호가 웃었습니다. 돈을 챙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꺼낸 건 보온병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미선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곰탕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끓는 국물이 현금 다발을 적셨습니다. 만원권 지폐들이 뜨거운 기름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미쳤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소금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얀 소금선이 미선과 재호 사이에 생겼습니다. 이게 경계야.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 넘어오지 마. 내 딸한테, 내 손주한테. 다시는.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큰일 났어. 경찰 부르면. 불러. 나도 부를 거 많아. 미선은 보온병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웨딩홀 밖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권력, 배경의 힘, 그것들이 지금까지 도윤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선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희원이었습니다.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이도윤, 생각보다 더러운 놈이네요. 미선은 전화를 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도윤의 아침은 전화벨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뭔데? 국회에서 개발 특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어제 저녁 긴급 상임위에서 재검토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폐기예요. 세명건설. 도윤의 아버지 재호가 운영하는 건설사. 그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개발 법안이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특례, 용적률 완화, 인허가 간소화. 이 법안만 통과되면 조단위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왜? 누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지금 당장 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세명건설 회장실. 재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아버지.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재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세명건설, 사전부지 매집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세명건설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수백억 규모, 세명건설 입찰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개시, 연쇄 폭로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너 때문이야. 재호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그 여자를 건드려서 이렇게 됐어. 곰탕집 여자. 걔 뭔가 있어. 장모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야.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오후 2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대출 연장이 어렵겠습니다. 뭐? 본사 방침입니다. 세명건설 신용등급이 어에서 BBB로 하락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죄송합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크로스 디폴트. 한 곳에서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대출도 회수됩니다. 세명건설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의 선거 캠프. 도윤 씨 후원금이 끊겼어요. 선거 캠프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 주요 후원자들이 전부 손을 뗐어요. 이유도 안 되고 그냥 끊었어요. 미쳤어? 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 그리고 운동원들이 파업 들어갔어요. 뭐라고? 급여 체불 문제로. 사실 저희가 지난달 급여를 못 줬거든요. 도윤이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해결해. 돈 구해서라도. 그게 도윤 씨 아버지 회사가 지금. 선거 캠프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세 일정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장소 섭외가 안 됐습니다. 운동원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호였습니다.
이사님, KBS에서 연락 왔습니다. 생방송 토론에 나올 수 있냐고. 토론회? 네. 다른 후보들이랑 같이 나가는 거요. 생방송이고 시청률도 높대요. 도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동정표였습니다. 이미지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는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만삭의 임신부, 아픈 아내를 돌보는 헌신적인 남편 이미지. 나간다고 해. 이사님,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도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오히려 좋았습니다. 지친 남편의 이미지. 완벽했습니다. 준비해. 대본 쓰고 멘트 정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자기 파괴의 문을, 생방송이라는 편집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무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산국제시장, 곰탕집. 미선은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후보, 내일 생방송 토론회 참석 확정. 미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인아, TV 좀 봐라. 방에서 할인이 나왔습니다. 왜요, 엄마? 내일 저녁에 재밌는 거 보여줄게. 미선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희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생방송 준비됐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질문 리스트도 전달했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도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게 될 겁니다. 거짓말은 편집된 영상에서는 살아남지만 생방송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윤은 지금 그 생방송 무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올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도윤에게는 KBS 홀 생방송 토론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200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미선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30년 전의 실버 폭스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인의 상처 사진, 진단서, 그리고 녹음 파일. 무대 위로 후보들이 입장했습니다. 도윤은 세 번째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지친 눈빛. 카메라가 그를 비췄습니다. 도윤 후보,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임신 중인데 건강이 안 좋아서요. 병원을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잘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복지, 교육. 예상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준비한 답변을 술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민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방청석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검은색 블라우스 입으신 분 질문하시죠. 미선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도윤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후보님, 만삭의 아내를 발로 걷어찬 사람이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을까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딸입니다. 할인이. 후보님 아내요. 지금 임신 9개월인데 후보님한테 맞아서 제 가게로 도망쳤습니다.
카메라가 미선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자가 말렸습니다. 후보님 앉으세요.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미선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꺼내 카메라를 향해 들었습니다. 할인의 얼굴, 부은 눈, 터진 입술, 멍든 팔. 이게 후보님이 사랑한다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잡았습니다. 화면에 그대로 나갔습니다. 편집 없이 생방송이었으니까요.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이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마이크가 비명을 울렸습니다. 진단서도 있습니다. 다발성 타박상, 안화 골절, 늑골 골절. 미선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후보님이 제 딸한테 죽여버리겠다고 한 음성. 당신이 누군데? 도윤이 무대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미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도윤은 마이크 스탠드를 집어 던졌습니다. 쾅!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전국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도윤의 본성이, 폭력이, 광기가 생방송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도윤을 제압했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정치 생명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명건설 회장실, 재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입니까?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세명건설 재호입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 아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사건 맡을 수 없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호는 다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에게.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전설. 30년 전 권력의 뒤편을 움직이던 조정자. 재호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수첩. 거기에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실버폭스. 계십니까? 누구세요? 세명건설 재호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도움을 받았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이... 제가 실버폭스예요. 재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곰탕집 여자? 네. 30년 전에 당신 아버지 도운 사람. 그리고 지금 당신 아들 무너뜨린 사람.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찾던 전설이, 구원을 청하려던 그 사람이 바로 복수의 설계자였다는 것을. 오후 3시 검찰이 도윤을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상해, 가정폭력, 협박. 재호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뇌물공여 혐의. 세명건설은 그날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산국제시장, 곰탕집 뒤뜰. 미선은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양철통 안에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검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간의 기록, 권력의 지도, 비밀의 목록, 불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이름들이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폴더폰도 함께 넣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녹으며 연기를 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할인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청소하는 거야.
저거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니야. 미선은 불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버폭스는 다시 봉인됐습니다. 이번엔 영원히. 엄마 아파요. 할인이 배를 감쪽 잡았습니다. 미선이 달려갔습니다. 진통이야? 병원 가자. 네. 빨리요. 이틀 후 할인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3.2kg. 큰 울음소리.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할인이 아기를 안고 물었습니다. 네가 정해. 별이요. 그냥 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미선은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곰탕집으로 돌아온 날, 손님들이 축하 화분을 보냈습니다. 가게 입구에 국화가, 장미가, 백합이 놓였습니다. 미선이 씨 손주 낳았다며? 축하해. 곰탕 한 그릇 주소. 오늘은 내가 쏜다. 국제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할인이 아기를 안고 가게에 내려왔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넌 쉬어. 아니에요. 이제 일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할인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미선은 딸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모녀는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곰탕을 끓이고 밥을 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권력으로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딸이 웃는 것, 손주가 숨쉬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이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것. 국제시장의 골목에서 곰탕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30년 전처럼, 오늘처럼, 그리고 내일도. 미선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니까요.